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자애로운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 귀불양족전, 귀의법이욕전, 귀승 중중전.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승보님께 귀의합니다. 세계불교 속에 스리랑카 불교를 말하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인도를 찾는 그 불교도들은 인도를 찾는 불교도들은 대개 불교 그 4대 성지를 순례합니다. 4대 성지. 4대 성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던 보드가야,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최초의 설법을 하면서 깨달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사르나트, 이제 노가야원이라고 그래요. 노가야원. 그리고 열반, 돌아가신 그 장소 쿠시나가라. 그리고 이제 탄생한 곳이 이제 룸빈이죠. 지금은 이제 네팔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룸빈 농산, 이것을 갖다가 불교 4대 성지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에 있는 사르나트, 보드가야는 이제 불자라면은 필히 가보고 싶은 그런 불교 성지가 되겠습니다. 보드가야는 부처님께서 성도한 것이고, 성도라면 이제 도를 깨쳤다 이거죠. 것이고,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깨달음을 사회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불교 성지를 보고 나여 세상에 이제 알고자 노력하신 분이 바로 스리랑카 실론 출신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라는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전 회에서 이제 소개한 바와 같이 아나가리카 다르마파, 아나가리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소유 행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걸림없이 이제 다니는 분을 아나가리카로, 아나가리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출가한 그 수행자를 얘기하겠죠. 다르마팔라.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신지학회라고, 신지학회 회장인 스틸 올코트 대령의 영향을 이제 받았다는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는 브리티시의 저널리스트이며 시인이었던 에드윈 아놀드 경의 도움을 받아서 1891년 대각회라는 걸 만듭니다. 마하보디 소사이티라고 그러죠. 지금도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큰 단체죠. 창립 목적은 인도 불교의 소생과 인도 불교의 부흥과 고대 불격지 유적지인 보드가야, 사르나트와 쿠시나가라 등지의 불교 유적을 이제 복원하기 이제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실론 출신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이렇게 불교 성지를 복원하려고 대각회를 이제 창립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거의 이제 소멸한 다음,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 그 기원전 6세기에 이제 생겨가지고 뭐 한 11세기, 12세기쯤 되면은 그 말하자면 이슬람의 이제 그 이슬람 군대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교가 거의 이제 그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인도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한 800년 후에 이제 일부 그 불교들조차도 자신들이
불교도라는 정체성이 이제 없었습니다. 한 800년 지나다 보니까 불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도에서. 그만큼 인도 불교계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인도에서 맥락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라다크 불교협회. 저 보면 이제 라다크라고 있는 카시미르 쪽에. 그다음에 또 그 아쌈 불교협회, 동쪽에 이제 아쌈. 그다음에 히말라 불교와 이제 달리츠, 불가축 천민이라고 그러죠. 불교 운동 등에 이제 주목해서 이들을 이끌어 줘야 할 이제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대각회 운동을 전개하게 된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는 이제 누구인가? 한번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태어날 즈음, 그런데 이제 실로는 기원전 3세기 아소카 대왕이 그 아들 마인다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한 이래로 계속 실론에서는 이제 불교가 그 말하자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론 그 출신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이제 깃발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론은 브리티시의 이제 직할 식민지가 이제 되었고, 뭐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강요당했듯이 실론도 이미 영국식 이름을 갖는 것이 이제 풍조였습니다. 1800년대니까 그런 실론의 무역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 이름은 돈 데이빗 해와 워타라네. 그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고 왕립 학교인 콜롬보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전회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올코트 대령이 실론에 와서 활동할 때 돈 데이빗 해와 위타라네는 신지학회라는 데 이제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돈 데이빗 이제 해와 위타라네라는 영국식 이름 대신 영국식 이름을 이제 버리고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라는 법명으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법명. 다르마네임이라고 그러죠. 단마네임. 불명 뭐 또는 법명. 이제 아나가리카란 말은 아나가리카란 말의 뜻은 집 없는 자의 집 없는 자. 집이 없는 자는 바로 출가 수행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다르마팔라는 불법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제 법포란 뜻이죠. 법포. 법을 지키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 상자부 불교의 전통에서 아나가리카는 출가나 재가를 막론하고 집을 떠나서 수행의 길로 들어선 구도자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불교가 아사 직전이었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실은 그 당시에 실론 불교도 이제 좀 굉장히 침체했습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말 1800년대 실론 불교에는 이런 수행자들이 이제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출가 비구와 재가 신도 사이의 중간 정도의 신분인,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포교사나 법사 정도의 위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신도는 대개 이제 5개를 지키고 출가 비구는 227개, 대승불교의 빅슈는 250개를 이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나가리카는 이제 한 8개 정도를 이제 지키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야 불교가 뭐 든든해진다고 이제 봅니다.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는 황색 가사는 입지 않고 삭발도 하지 않았지만 8개 이상의 계율을 지키면서 실론의 곳곳을 누비며 수행과 불교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실론에서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는 실론 출신의 이제 보살로 통했습니다. 보디사토가. 이럴 즈음에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는 에드윈 아놀트 경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에드윈 아놀트 경은 이제 The Light of Asia, 아시아의 빛이라는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을 노래한
이제 그 담시를 갖다가 이제 쓴 분인데 거기에 이제 이 아나가리카 다르마파가 이제 감화를 받아가지고 1886년 인도 보드가야 이제 행을 하게 되죠. 에딘 아놀드 경은 실론의 웰리가마 3 수만갈라 장로 그 이제 뭐든 큰 스님에게 스님의 이제 격려와 고무에 힘입어서 보드가야의 이제 복원. 보드가야 얘기했죠. 부처님이 성도한 곳이라고. 이제 성지인데 그 무렵에는 거의 뭐 그냥 폐사, 황폐한 그런 상태가 이제 됐죠. 그래서 거기 그 보드가야가 이제 불교도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원 아놀드 경은 누구인가? 한번 또 이제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에드윈 아놀드 경은 영국 한 지방의 이제 행정도시의 이제 그 도지사 아들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도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가 다 영국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뭐 관료랄지 군인이랄지 뭐 학자랄지 뭐 언론 이런 사람들이 그 거대한 뭐 인도나 뭐 스리랑카로 이제 많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에딘 아놀드 경은 이제 뭐 런던 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교사를 하다가 1856년 인도 뿌나에 있는 국립 산스크리트 대학 이제 교장이 되었습니다. 7년간 근무하다가 영국에 와서는 데일리 텔리그라프라는 또 일간 신문이 있거든요. 그 기자가 되었고 이후 40년간 이제 저널리스트로 하면서 문학 활동을 했고, 또 이분은 고산 등반을 하고 높은 산을 그 등반하기를 이제 좋아하고, 또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하는 탐험가 등으로 활약하면서 1879년에 이제 아시아의 빛, 더 라이트 오브 아시아를 이제 발표한 거죠. 사과문이 일대기. 그래 이제 그 아주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제 그분의 또 사생활을 보면은 그 부인들이 뭐 두 번 죽고 이제 그 세 번째 부인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 또 세 번째 부인은 일본이었다고 그래. 일본 여자. 뭐 이런 저는 정황을 보면 그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문학, 사상,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또 동양의 정신문화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빛, 또 레이트 오브 아시아는 대승경전으로 부처님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보요경이라고 해서 보요경, 더 랄리타 위지타라 수트라라고 보요경. 그래서 내용을 자유롭게 이제 각색한 것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는 일본, 터키, 페르시아와 시암에서, 시암은 태국을 얘기하죠. 훈장을 받았고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와 마하보디 소사이티 대각회를 이제 공동 창립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에드윈 아놀드 경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후원자지, 후원자. 다르마팔라. 그래서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는 인도 방문과 대각회 창립 이후에 1893년 시카고에 이제 세계 종교 박람회 의회에 그 남방불교 대표 자격으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유명한 그 말하자면 회의죠.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그 이제 시카고 박람회가 열렸을 때 말하자면 그 한 세션에 그러니까 세계 종교 의회라고 하는 각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이 또 모여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도 힌두 구루인 스와미 위베카난다를 만나서 인도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인도나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지만 그래도 인도는 이제 대국 아닙니까? 스리랑카는 조그만 나라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거의 불교가 뭐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불교가 이제 존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책임의식을 느끼고 인도에 있는 불교 성지를 어떻게 하든지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인도의 주류 종교는 힌두교니까 그 힌두교의 말하자면 그 정신적 지주인 스와미 비베카난다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드가야를 비롯한 불교 성지에 힌두 승려들의 핸들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도에 있는 불교 성지 관리자가 불교 승려가 아니라 힌두교 승려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베카난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다 불교 성지인데 힌두교 승려들이 관리해서 되겠냐. 불교 승려들이 좀 관리하게끔 이제 좀 노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고.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힌두 승려로서 성자 라마 크리슈나의 이제 제자입니다. 그 요가 하신 분들은 또 인도 철학, 뭐 힌두 철학 하신 분들은 이제 흔히 족보를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명한 분이죠. 스와미 비베카난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의 그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는 1896년 시카고에 이제 그 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02년에서 1904년 사이에 미국의 여러 단체로부터 또 초청을 받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하메하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하와이 그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이제 왕이 있잖아요. 그 대왕의 후손인 마리아 이 포스터 그 여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엄청난 액수의 보시를 받게 되죠. 그가 받은 100만 루피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뭐 미화 한 300만 불에 이제 해당해요. 300만. 엄청난 돈이죠. 그는 이 돈으로 실론에 이제 학교도 세우고 대각회 활동을 위해서 이제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이 종교라는 거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감동을 받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또 이제 시주를 해서 그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와주는 거예요. 아나가리카 다라마팔라의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젊은 그 아나가리카 다라마팔라는 이제 올코트 대령의 일을 이제 거들었습니다. 그는 주로 통역을 이제 담당했죠. 아나가리카 다라마팔라는 신지학회 그 창립자인 마담 블라바츠키 이제 여사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나가리카 다라마팔라는 이제 팔리어에 능통하지 못했고 마담 블라바츠키 여사는 아나가리카 다라마팔라에게 팔리어 습득을 권했고 인류를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가르쳤죠. 왜냐하면 이제 팔리어는 그 경전어거든. 경전어 남방불교. 팔리어로 모든 경전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제 한글로 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이제 한역이 돼가지고. 그러나 남방 불교의 경전은 띠피타카는 전부 팔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1885년에 이제 처음 인도에 갔을 때는 대각사가 이제 복원되고 있었으나 인도 보드가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드가야 대각사. 제차 보드가야 갔을 때인 1891년에는 부처님께서 성도했던 그곳에 대탑인 대각사가 어느 정도 복원되어 마하보디 템플 대탑이라고 그러지.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했던 보리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는 여기서 큰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데 불교도의 사원인 대각사가 힌두 승려 손에 들어가 있었고 또 불상은 힌두교의 한 신상으로 변해서 한쪽 구석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은 이렇게 해버리고 힌두교 무슨 그 신상을 갖다 가운데에 이제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나마 잠겨 있는 빗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참배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그는 흥분했고 이들에게 항의했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에게 이제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는
실론에 돌아와서 즉각 콜롬보에서 이제 대각회를 이제 만든 거죠. 대각회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를. 그리고 1892년 캘카타로 이제 본부를 옮겼습니다. 캘카타.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콜카타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그 인도의 수도가 이제 캘카타였거든요. 캘카타. 지금은 델리지만 뉴델리지만. 그래서 캘카타는 당시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의 수도였죠. 브리티시 인디아. 인도는 인도인데 영국 인도다 이거죠. 브리티시 인디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첫째 목적은 보드가야 대각사를 비롯한 그다음에 녹야원, 사르나트, 쿠시나가라, 눈비니 등의 관리 운영권을 힌두 승려에게서 이제 불교도가 재타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불교 유적지에 있는 조그마한 구묘의 사원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운영해 온 힌두 브라만 승려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고 무슬림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아나가리카 달마팔란이 이들을 물러가도록 법원에 고소했고 장기간의 분쟁 끝에 인도가 독립한 후에 이들을 물리치고 불교 승려가 이제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인도가 독립한 1947년 후에 이제 가능했고 담마팔라가 입적한 지 16년 만인 1949년에 일부의 권리권을 이제 인정받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브리티시 그 인디아 시절에 노력은 했지만은 힌두교 승려들이 불교 사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르마팔라가 이제 열반한 다음에 이분은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됐죠. 돌아가시기 전에 계를 받고 정식 비구가 됐습니다만은 열반한 이후 16년 만 1949년에 이제 그 관리권이 이제 불교로 넘어왔다. 보드가야 대각사 운영관리위원회 힌두와 불교가 동수로 이제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했다. 뭐 이런 얘기고,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하는 것은 이제 이것 그 인도에서 지금은 이제 인도 불교가 상당히 그 부흥이 되고 또 이제 승려들도 많고 불교 신도들이 이제 증가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한 800년간 휴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교가 거의 뭐 사라질 뻔했는데 다시 불교를 소생시킨 분이 바로 이제 실론 스리랑카 출신의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란 분이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신념과 또 용기와 그 보살행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인도 불교 부흥이랄지 어려운 거예요. 또 불교 성지 다시 복원되는 이런 게 그 쉽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는 1933년에 이제 입적했는데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신지학회와 이제 신지학회란 건 뭐냐면은 신은 믿지 않으면서 그 이론적으로 신을 연구하고 뭐 좀 그런 것이에요. 그런 단체예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단체입니다. 신지학회란 것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거기에 가입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별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불교는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데 있고 신지학회 멤버들이 힌두의 크리슈나 신을 공고히 신봉하는 데 대한 그러니까 신지학회에는 불교도 또 믿고 뭐 힌두교도 믿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힌두교하고 불교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거기 탈퇴했다는 얘기고. 뭐 이제 그런 그 결별했다는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지학회는 티오소피칼 소사테라고 그래야죠. 1875년 제정 러시아에서 태어난 독일계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 여사가 이제 스틸 올코트 대령과 윌리엄 관 판사와 함께 이제 뉴욕에서 이제 창립한 일종의 신비 사상, 신비주의 결사체이거든요.
여기서 뭐 정확하게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때 상당한 그 파급력을 가졌던 일종의 인간 지성과 신에 대한 연구단체로서 신비주의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핵심 인물은 이제 마담 블라바츠키 여사이고, 그녀는 이제 러시아의 철학자로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졌었고 신비주의적인 카리스마를 가졌던 이제 인물이었죠. 그녀와 올코트 신지아케는 실론에서는 불교 근대화와 아나가리카 달마팔라의 상자부 불교 운동에, 그리고 인도에서는 힌두 개혁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지아케를 또 여기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 신지아케 자체가 좀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스리랑카 실론 불교의 근대화를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거든요. 역할을 했고 또 사실 그 당시에 뭐 실론 불교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 상잡의 불교 운동에, 부흥 운동에 노력을 했고 기여를 했지 또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인도에서 또 힌두 개혁 운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신지아케를 뭐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실론에서 불교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각회를 설립해서 인도의 불교 유적지 성지 보호와 복원 운동을 벌이면서 인도 불교도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지원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도에서의 불교 성지는 보다 활성화되고 세계 여러 불교 나라의 불교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교도들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한 공로는 너무나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인도 불교의 그 성지가 복원된 데는 아나가리카 달마팔라의 그 노력이 컸다. 이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인도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순례를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이런 엄청난 그 노력과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제 짚어보는 겁니다.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는 몇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특히 그가 남긴 일기는 영국 출신 또 법사 상가락 시타란 분이 또 있어요. 상가락 시타. 이분은 뭐 어떤 분이냐면 영국 사람인데 이제 그 또 인도에 가서 이제 그 공부하고 불교로 또 개종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가 이제 또 아나가리카 달마팔라의 일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출판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또 영국 가가지고 엄청난 불교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지만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운동을 하고 또 돌아가시면 또 거기 누가 나타나는 겁니다. 후계자가 항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또 이분에 대한 전집, 아나가리카 달마팔라에 대한 전집이 1965년 이제 그 스리랑카, 그러니까 교육문화부에서 아난다 구르게 박사에 의해서 이제 편집이 됐고, 아나가리카 달마팔라는 이른바 신불교, 과학불교, 프로테스탄트 불교를 주도해서 불교 근대주의를 확립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방점을 둬야 돼.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불교 운동을 한 것은 신불교 운동. 과거에 뭐 그 어떤 고리타분한 그런 불교가 아니고, 또 과학불교. 프로테스탄트 불교라는 거는 개신교적 불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그 불교란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개혁불교, 새로운 그 관점에서 본 불교, 그런 거 운동을 주도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 근대주의를 이제 확립했다고 평가가 되는 모이죠. 그리고 또 영국의 이제 영국 출신 그 상가락 시타 법사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불교 수행을 하면서 인도 불교 부흥 운동에 크게 기여했고, 지금은 거의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상가락 시타 법사는 영국에서 서구 불교 종단 우희회라는 것을 창립을 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난다 구르게 박사는 스리랑카 예교관
불교학자로서 또 작가로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저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가셨죠.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이제 소개하기로 하고, 이제 아나가리카 담마팔라의 그가 인도 보드가야를 이제 방문해서 대각사 힌두 승려들 손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것을 보고 대각회를 설립해서 인도의 불교 유적지 보호와 불교에 의해서 이들 지역이 이제 관리 되기를 이제 바라는 염원에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이제 이미 소개한 바 있죠. 대각회는 보드가야 대각사의 이름에서 대각회로 이제 명명한 것입니다.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는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와 영국의 시인요 전을 쓰던 에딘 아놀드 경이 함께 이제 설립한 하나의 남아시아 불교회인데 목적은 이제 인도의 불교 소생과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의 불교 성소 복원이 이제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기원전 6세기에 발생해서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 시대에는 국교로 인정될 정도로 전성기를 이제 고가했죠. 불교는 인도와 대륙만이 아닌 실론성과 북인도를 경유하여 중앙아시아, 서역,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불교가 확장되어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불교가 비록 6세기에 발생했지만 난다 왕조를 무너뜨리고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찬드라굽타에 이어서 아소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할 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인도 마가다 지역인 이른바 뿌라띠마 동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불교가 널리 뭐 확장되질 않았어. 뭐 조그만 그 인도 마가다라고 하는 그 동부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있었지만 아소카 대왕이 불교도 왕이 되고 불적지를 순례하고 감동을 받은 다음 당대의 큰 스님이었던 목갈리 뿌따띠사 그 왕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법을 널리 그 전파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불교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인도 전역은 물론 인도 이외의 지역에까지 불교 전도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고 전법 활동을 하게 되며 아소카 대왕은 자신의 아들인 마인다 장로와 딸인 상가미트라를 직접 실론 섬에 보내서 불교를 이제 전파시켰습니다. 실론 출신 유명한 불교 학자인 칼파나는 그 연구에 의하면 목갈리 뿌따띠사 대장로는 중도 사상의 대가로 말이에요. 나가르주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목갈리 뿌따띠사 중도라는 건 미들웨이. 그러니까 나가르주나는 이제 그 후대의 스님인데 이분은 그 목갈리 뿌따띠사에 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목갈리 뿌따띠사 대장로는 아소카 대왕의 후원을 받아서 제3차 경정 결접을 주도하게 되고 이후 불법을 9개 지방에 이제 인도아 대륙과 뭐 스리랑카 그다음에 지금의 미얀마 뭐 태국 그쪽에 9개 지방에 이제 전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소카 대왕의 딸인 상가미타는 보드가야 대탑 사원에 있던 보리수의 그 가지를 이제 꺾어서 가져다가 실론에 갖다가 그 아누라다 뿌라 마하비라 큰절 그 경내에 심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드가야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심어놓은 그 보리수가 한 2,300년 됐고 지금도 그 이제 나무가 살아 있죠. 그리고 현재 인도 보드가야의 그 보리수는 다시 스리랑카에서 또 가지를 꺾어다가 왜냐하면 12세기 무슬림들이 그 이슬람 군대가 그 나무를 베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지를 꺾어다 또 심었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드가야 대각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실론과는 보리수로 인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고대 시부터 신론의 불교도들은 보드가의 대탁과 보리수를 참배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금만이 아니고 옛날 고대 시대 스리랑카 불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인도 본토에 가가지고 그 보드가야의 성지 순례를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거기에 또 신론 사원을 그 건립을 할 정도로 보드가야와 신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이런 역사적 관련은 단절되었고 19세기 말 아나가리카 담마빨라를 만나서 다시 주목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전성기가 있으면 또 쇠퇴기가 있는 법입니다. 왕성한 인도 불교는 굽타 왕조와 빨라 제국 시대가 되면서 서서히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고법성인 법현 법사는 이제 5세기, 현장 법사는 7세기, 의정 스님은 또 8세기, 송은 스님은 6세기에 인도를 방문했는데 에프탈이라고 하는 백색 훈종은 화이트훈이라고 그러죠. 5세기요. 서북 인도에서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서북부는 불교가 왕성할 때인데 1단계 유목민족인 훈족은 이 지역에 강탈을 안겨서 불교의 확장을 또 주춤하게 했습니다. 북위 송은 법사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6세기에 갔을 때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고, 인도의 에프탈은 비록 패하긴 했지만 5세기 중반에는 마가다까지 진격했고 서북부로 퇴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팔라 왕조 시대의 무슬림들의 점진적인 공격을 받고 불교가 점점 쇠퇴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몽골 티무르와 무골 왕조의 수피즘의 영향 등으로 불교는 점점 인도 땅에서 이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나마 고대부터 불교의 맥이 유지되고 있는 동벵갈, 방글라데시 지역과 네팔을 제외하고서는 인도와 대륙은 오랫동안 불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론 출신의 아나가리가 다마팔라가 이제 출연한 것이라는 것을 뭐 조금 지루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